데일리 토픽 쉐도잉. 말하면서 배우는 한국어. 40, 50대 중년이 되면 미식가가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유명한 음식점은 유난히 중년들로 붐빕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여유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인체의 비밀에 있는데요. 원래 사람의 혀는 5가지 맛 정도밖에 구별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후각의 기능이 결합되어 수천 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 미각과 후각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더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의 맛이나 냄새를 더 예민하게 느끼고 입맛도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하지만 이 신경세포는 40대 중반에 최고로 발달한 뒤 서서히 퇴화하게 됩니다. 의회의 의사결정 방법을 보면 전체적인 합의가 되지 않아도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다면 일정한 기간 후 자동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는 꼭 필요한 정책임에도 의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무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두고 의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나 합의 없이 다수파의 의견대로 결정하는 것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이 제도는 사회에 필요한 정책이 표류하다가 폐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민주주의에서 의회는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의견의 대립이 필연적인 곳에서 완벽한 합의만을 추구하다가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법안이 묻혀버릴 수 있다. 의원들 간 합의가 어려운 쟁점이 묻히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회 내 의견 대립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바닷가 근처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사님? 네. 해안가 아파트는 아름다운 경관과 희소성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꾸준히 건설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아파트의 입지 조건만 고려한 건설은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을 허가해왔지만 이제는 안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자연재해가 해안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안가에 건물이 많을수록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해안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 대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건설해야 합니다. 나무는 가을이 되면 단풍이 지고 겨울이 되기 전 나뭇잎이 떨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왜 생긴 것일까? 모든 동식물은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 월동 준비를 한다. 그나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동물들은 나무에 비해 낫지만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나무들에게는 겨울나기가 만만치 않다. 그런데 나무들은 독특한 생존 방식을 통해 겨울을 보낸다. 그것은 겨울이 되기 전에 잎을 떨어뜨려 영양분의 소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나무는 잎을 떨어뜨리기 위해 잎과 가지에 연결되는 부위에 떨켜를 만든다. 떨켜는 가지에서 잎으로 수분이 이동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면 떨켜에 의해 잎은 말라버리고 곧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 떨어진 낙엽은 나무 밑을 덮어 뿌리를 추위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 가옥, 한옥의 마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 한옥 마루에 앉아 있으면 바람이 불어 시원한데요. 그 비결이 바로 이 마당에 있습니다. 한여름 더운 날씨에는 마당이 뜨거워지면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동시에 집 뒤쪽에 있던 차가운 공기는 마당 쪽으로 내려오게 되지요. 한옥을 설계할 때 마당에 햇볕이 잘 들게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집 뒤쪽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마당 쪽으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바람이 불게 됩니다. 한옥을 보면 집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집에 마당이 있습니다. 나무도 별로 없고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인 것이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도시 공용자전거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도시 공용자전거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인해 카드 등록, 회원 가입 등의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휴대전화 번호의 유효성만 확인되면 회원 가입 없이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 관광객도 인터넷으로 이용권을 구입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공용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발해진다면 공유 경제 활성화와 교통 혼잡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용자전거 사업이 장기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공용자전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유명 도시에서는 도난 방지나 정비와 같은 관리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공용자전거가 이러한 길을 걷지 않으려면 관계기관의 상시적인 관리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고장난 자전거는 결국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힘쓴다면 도시 공용자전거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공유경제 시장 속에서 도시의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